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무역업의 다양한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익 모델 그러면 영어로는요, profit 모델 혹은 비즈니스 모델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개념은요, 무역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형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회사를 여러분들이 운영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7가지 정도 수익 모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신다면 그 7가지 수익 모델을 다 여러분들이 전개를 할 수 있어요. 다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여러분들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한두 개부터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량껏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사업의 형태를 보면은요. 무역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봤을 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역회사가 자기 명의로 수출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신고서나 수입 신고서에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무역회사 본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실적도 본인의 회사로 실적이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역회사가 자기 명의로 수출입을 하게 되면 예, 목적은 뭐냐면 마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진.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한 마진은 플러스해서 만약에 직수출을 했다. 그러면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마진은 플러스해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때 적정한 마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가? 대략 소비재 쪽이라면 대략 한 1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15%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입을 하신다. 그러면 대략 마진은 대략 30%에서 한 40% 정도. 많죠. 수출보다 한 2배 이상 되죠. 왜요? 그거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융 비용이 들잖아요. 수입하는 자기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입했다가 안 팔리면 악성 제어로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완판된다. 수입해서 완판한다. 100%다 팔았다.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마진을 30% 정도 내지 40% 정도를 잡아놓고 해야지 그 이하로 잡았다가는 마진이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손해를 봤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자 명의로 수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출을 한다 했을 때 수출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뭐 EMC나 ETC라든지 뭐 아니면 마잉 오피스라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출자, 그러니까 수출 신고증 상의 수출자는 제조기업체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커미션을 목적으로 네, 그 수출하는 그러한 일을 예, 위탁자 명의로 하는 일을 우리 이제 수출 대행이나 아니면 바잉 오피스나 아니면 EMC나 ETC나 아니면 수출 에이전트나 대략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미션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역회사가 어떤 수익을 내고자 했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는 무역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한다. 마진을 목적으로 대략 한 15% 정도. 두 번째는 위탁자가
국내에 있는 제품을 제조업체의 이름으로 수출해주고 거래 알선을 해줬으니까 커미션을 받는 거. 대략 한 3%에서 한 5% 정도 커미션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수익 모델의 종류를 이제 한번 볼까요? 먼저 한 7가지 중에 첫 번째 직수출.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역회사가 제품을 구매를 해서 대개는 국내에서 해외에서 뭐 구매해도 되지만은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중개무역이나 중개무역 같이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국내 제품을 만약에 수출한다 했을 때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서 무역회사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얘기한다. 근데 구매한다 그래서요 미리 돈 주고 사다가 창고에 쌓아놓는 건 아니죠. 바이어를 찾고 바이어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구매 대금은요. 구매 대금은 바이어한테 선불로 받았다면 그 받은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 거고 LC를 받았다면 로컬 LC를 개설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뭐 외상으로 좀 해달라. 후불로 하자. 근데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는 선불 아니면 물건 못 준다. 그럼 그때는 무역회사가 자기 자금을 투여해서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전문가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야, 뭐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무슨 뭐 선불을 주느냐. 에이, 그건 협상하기 나름이에요. 예, 협상하기 나름이고요. 특히 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구매 대금이 크지가 않잖아요. 뭐 식품이나 왕구나 문구나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뭐 한 뭐 몇만 불 이 정도다. 그러면 대개는 예,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선불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건국대학교 겸임교수하면서 무역사업단을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10년 동안. 그때 저희는 거의 100% 선불 받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역회사가 해외에 있는 물품을 직접 구매를 해서 예, 마진을 목적으로 구매를 해서 국내에서 이제 유통을 하는 거죠. 근데 직수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 요건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관세와 수입 요건을 확인한다. 그래서 수입이 제한되는지 만약에 제한이 된다면 어떠한 제한 요건이 있는지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어떠하게 추천이나 승인이나 아니면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죠? 예, 125번 화재 신고는 119 그 다음에 수입 요건 확인은 125 125번 관세청 콜센터로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럼 한 방에 해결이 돼요. 한 방에. 예. 수입 요건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수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세 기타 세금은 얼마고 라는 거 대략 한 30% 내지 40% 마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바잉 오피스가 있다는 거죠. 바잉 오피스라는 건 뭐냐면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바잉 물건 구매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바잉 오피스라는 거는. 그래서 수출할 때는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 명의로 수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역회사는 커미션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 7가지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하루에 하나의 그 사업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 오파상이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국내에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할 때 수입자 명의는 국내에 있는 실수요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해외에 있는 뭐 구찌다. 뭐 구찌는 뭐 지금 뭐 독자 업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구찌를 만약에 수입한다 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유통업자한테
거래 알선만 해주고 소개만 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 오파상 역할을 할 때는요, 수입 자금을 무역회사가 지급하는 건 아니죠. 거래 알선만 해주고 단순히 무역회사는 거래 알선만 해주고 거래가 성사된 다음에 해외에 있는 업체로부터 혹은 국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커미션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직수입하고 수입 오파상은 헷갈리세요.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수입 오파상은 거래 알선만 해주고 커미션만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근데 사실은 요새는요, 직수입을 하는 회사가 오파 역할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금을 투여해서 직수입도 하고,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특별한 구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근데 그러나 수입 오파상이 직수입하는 거다 이렇게 우기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진짜 우기는 거예요. 오파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오파라는 게 뭐예요? 오파라는 게 이렇게 제의하는 거잖아요. 제의. 거래 알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ETC나 EMC라는 게 있다는 거죠. Export Trading Company, Export Management Company 해서 이거는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수출 자체 능력이 부족한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도 다 명의는 예, 국내에 있는 그 제조업체 명의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비즈니스 레터를 보낼 때도 제조업체 명의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바이어 볼 때는 다른 회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요? 같은 제조업체 이름을 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역업체가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 무역 부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디파트먼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커미션을 받는다. 그 다음에 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커미션과 피가 있다. 피는 대략 한 달에 얼마씩 해서 대략 한 1,000불 정도. 한 1,000불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수출이 되면 인센티브 명목으로 커미션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케팅 컨설팅. 이 컨설팅 그러면 대개 뭐 컨설팅도 있겠지만은 뭐 멘토링이나 아니면 코칭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건 좀 이제 무역 쪽에 많이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출 에이전트. 예. 이 수출 에이전트라는 거는 그거죠. 제조업체가 국내 업체에 물건을 해외에다가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수수료. 그래서 명의는 수출할 때 명의는 이건 제조업체 명의로 해요. 아니면은 대행을 할 수도 있죠. 명의를 수출자 명의로 하고 대행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수출 신고할 때도 수출자, 대행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커미션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요. 직수출, 직수입 7가지 등 수입 모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